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폭락이 더 진행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머스크 정치그룹, 지역 경쟁과 새로운 목표의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중요한 경제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폭락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올해 초만 해도 역대 최고가인 10만 9천 달러를 넘기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1월 20일에 그 정점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무려 23%나 떨어진 8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특히 관세 강화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3월 11일에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으며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3월 중순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늦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8만 3천 달러 이하에서 하루 만에 5% 넘게 올라 8만 7천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의 금리 정책이 완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반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이블록 캐피털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적 긴축이 느려지면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QCP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 옵션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보는 움직임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콜 옵션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라 기대한다는 신호입니다. 참고로 콜 옵션은 미래의 자산을 사겠다는 권리이고 풋 옵션은 팔겠다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위험은 여전하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암버데이터의 파생상품 책임자는 지금처럼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관세가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것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어떤 파장을 줄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실제로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안에 최소 2차례 이상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90% 가까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방향성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은 아직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만 달러 선까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지면 하락장으로 평가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미 기준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며 비트코인처럼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은 특히 이런 불안정성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크립토컨트의 최신 지표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가 수요, 투자자, 행동 등을 종합 분석한 강세지수가 2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수가 60 이상일 때만 비트코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수치는 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최근 반등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환경,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와 미국 금리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블록체인 내수요, 지표 약세 등으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은 단기 반등에만 기대기보다는 지금이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동반한 시장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정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가 미국 정치 무대, 특히 지역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인의 움직임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정치 개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쉽게 그리고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에서 다루는 핵심은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지역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이후 아메리카 PLC라는 자신의 정치 조직을 통해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 지방검사, 그리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사 선거까지 손을 뻗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 판사 선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는 4월 1일
공화당 소속 판사 후보인 브래드 슈메를 당선시키기 위해 머스크는 아메리카 PLC와 연계된 또 다른 정치, 비영리 단체를 통해 무려 12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은 광고는 물론 수십만 가구에 직접 찾아가는 도어노킹 캠페인에도 사용됐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머스크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문전 홍보 요원들에게 제공된 대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슈멜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조기 투표를 독려하면서 급진적 판사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위스콘신 유권자들에게 특정 청원에 서명하면 $100를 제공하겠다는 보너스 정책까지 발표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인 수잔 크로포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스크의 개입을 대법원 자리를 돈 주고 사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머스크는 정치 무대에서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직접 판을 움직이려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스콘신, 네바다, 조지아 같은 지역들이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머스크의 사업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주의 클라크 카운티는 그의 터널 회사인 보링 컴퍼니가 추진하는 베가스 루프 프로젝트의 중심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테슬라 차량으로 도시지하를 연결하는 총 68마일 규모의 터널인데요. 카운티 당국과의 협의와 인허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이 지역 카운티 위원회는 민주당이 다수인데 머스크는 여기에 공화당 위원을 더 많이 앉혀서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 측 정치 고문인 크리스 영은 최근 네바다의 정치 컨설턴트들과 통화하며 카운티 위원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위스콘신 대법원입니다. 이곳에서는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소송 중인데요. 만약 공화당 성향의 판사가 선출된다면 이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지역 정치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의 트래비스 카운티에서는 자유주의 성향의 검사를 물러나게 하려다 실패했지만 그때도 수십만 달러를 비밀리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소법원 선거에도 거액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머스크의 활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공화당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머스크의 활동에 대해 우리 쪽에서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에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보수적 정치인들에게는 머스크가 조지 소로스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후원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흔들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머스크 본인은 아직까지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고문이나 PLC 대변인들 역시 언론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이제 단순한 기업가의 범주를 넘어 정치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인물로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대법원 판결, 지방정부의 결정, 연방정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죠.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그러한 변화의 단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스크가 미국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 더 깊이 개입할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